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what stripes and bright stars. 네, 안녕하세요. 몰락방송 하이바입니다. 제가 오늘 장중 코스피 지수를 잠시 봤는데 200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마감장은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2000 아래로 떨어졌니 어쩌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주에 정말 곡소리 크게 날 것 같아요. 전 정말 답답한 것이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냥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까 뭐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해요. 지금 기간 방어분하고 반도체 관련 주식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주가가 한 1500, 1600 되겠습니까? 결국 이거 전부 다 세금으로 케어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죽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 같이 저항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태평한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답이 없다라면 고통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겪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거는 그렇고 아마 이 본 내용이 방송될 즈음엔 변희재 고문의 재판이 끝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진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저 하루빨리 법치에 입각한 정의와 진실이 우뚝 우뚝 세워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 비도 왔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을 때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싸워주셔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실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 세력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메신저 역할, 통로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작은 몸짓 하나조차도 정말 지극히 가치로운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저항은 하나 빠짐없이 청취되고 또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평정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미국이니까 대한민국 여론을 사전 탐지하는 작업은 필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억만금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영웅이세요. 그리고 모두가 구국의 전사들이세요. 오늘의 저항이 비록 힘겹죠. 고달프기도 하죠. 그렇지만 끝내 이겨낸다면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우리에게 감사해 하면서 건강한 조국에서 무한히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보다 멋진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래 고든창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가 굉장히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고든창의 말을 빌어보면 1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 그 전에 1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재인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이 고든창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각자의 의견이 아니겠죠. 각자의 분석이나 생각이 아니겠죠. 저는 미국 행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경고를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답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자유 세력이 저항하고 있다. 생생하게 살아서 싸우고 있다. 생존해 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온라인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좌빨들과 그리고 사기 탄핵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활동이 모두 다 가치로운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냥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테고 환경은 더 열악해질 텐데 어, 지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지지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네, 뭐 적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적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섬뜩하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우리나라가 정말 적화될까? 이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그럴 일은 없다예요. 사실 희망이나 뭐 낙관 이런 걸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많은 내용들이 서로 얽혀 있는 주제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차분히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다양한 주제들이 모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꾸준히 들어주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맛만 보자면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죠. 일본에도 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미 육군이 주력으로 들어와 있고 일본에는 미 공군이랑 해군이 주력으로 들어와 있어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극동의 최전선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화력과 병참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즉 후방지지다. 이런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적화가 되도록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일단 일본 열도는 방어선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해로를 중국이 이용하는 불상사도 우려가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해로를 중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 패권에 직접 도전하는 세력, 그게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해로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입지가 수직 상승하겠죠. 미국한테 뭐 진짜 배짱 부릴 거예요. 야, 돈 내놔. 돈 내놔. 니들이 돈 안 주면 우리 중국한테 돈 받고 이 해로 팔 거야. 해로 이용권 줄 거야. 미국 엄청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대립해야 되는 적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한반도 지켜야 되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 트럼프의 뺨을 후려쳐도 한반도는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하나 갈아치우면 되잖아요. 국제 정체 그 국가의 정체성으로 봐도 그래요. 대만과 일본에게는 각각의 죄가가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태평양 전쟁, 특히 진주만 공습이라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고, 대만에게는 미국이 요청한 월남전 참전을 거부한 과거가 있어요. 미국이 무리한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장개석이 중국 본토에서 나와가지고 대만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돕지 않았으면 대만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을 요구했는데 대만이 거부했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군과 한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나라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폄하해요. 뭐 그때가 언젠데 뭐 지금까지 그런 게 먹힐 리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데 미국은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일본이 중국이랑 러시아랑 협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극동 지도가 진짜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미국은 어디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한반도죠. 아무리 살펴봐도 한반도 말고는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러니까 대만과는 격이 다른 거예요. 자유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이 6km 맞닿아 있는 곳, 거기에 한반도가 있는 겁니다. 적화 안 되겠죠. 적화가 되도록 내비둬서는 안 되겠죠. 네,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적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잃게 될 것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위기인지 우리는 느끼고 있죠. 문제는 우리만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만. 하지만 이 현실이 정말 개판이에요. 진짜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절반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이게 모두 설마 하는 무사안이람 때문이죠. 그간 종북 좌파들의 그 대국민 의식화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위험을 경고하면 이들은 야 그건 뭐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이렇게 폄하를 하죠. 근데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행기를 공격하는 무기인 고사포를 이용해서 수십 발을 쐈어요. 수십 발. 일반적인 총알이랑 이 그 탄환의 크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한 방만 맞아도 사람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게 고사포라는 게. 이걸 수십 발을 맞았으니까 피떡이 됐겠죠. 피떡이. 살점도, 뼈 조각도 뭐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핏자국들을 화염 방사기로 이렇게 지져서 말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김정은이 한 짓이죠. 김정은이. 이런 김정은이 지금 국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들이 어떻게 이 미친 김정은을 미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아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당장 별 상관이 없으니까. 꼬박꼬박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급에 별 지장을 안 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최정점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돼요. 전도하듯이, 포교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적화 이후의 처참한 일상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했죠, 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알아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적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적화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죠. 우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30년, 40년의 세월을 되돌아가야 한다라면은 이것을 5년, 10년으로 줄이기 위해서죠. 무관심하거나 선동되어서 위험성을 외면하는 이 개돼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반정부의 바람이 불 테죠. 우리 입장은 반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를 대항하는 거니까. 그래야만 반정부의 바람이 불 테고 이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국민 정체성으로 인정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체제 수호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번영해가는 조국을 후손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켜내자는 것,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자는 것, 대통령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특히 법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사기와 불의와 거짓에 의해서 영어의 몸이 되셨으니까. 체제 전복과 적화는 다릅니다. 적화는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즉 대한민국이 북괴에 존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체제 전복은 현재로서 체제 전복이라는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가미된 사회주의죠. 저는 사기 탄핵 세력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바로 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 인간들은 중국식 개방이라고 홍보를 했었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말을 했죠. 북한을 중국식 개방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그죠? 그러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슬쩍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표현이
베트남식 개방이에요. 들어보셨죠? 이거는 확실한 선동이에요. 속임수예요. 감히 미국을 속이려는 뻘짓입니다. 체제 전복과 적화는 다르지만 틀림없이 체제 전복은 적화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사회주의의 자본주의가 가미된 중국 식인이 베트남 식인이 하는 것에는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차후에 개헌 이슈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차 추가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주제를 내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네, 뭐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잃게 되겠습니까?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적지 않게 막막하시죠. 어떤 것들을 잃게 될까? 확실하게 알면서도 이걸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뭘 잃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현재 북한 주민보다 우리는 훨씬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파리나 바퀴벌레보다 더욱 하찮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확대 해석이나 비하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도 지금 북한 주민들만큼은 살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이건 착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겠어요? 왜겠습니까? 적화된 이후에 우리는 북계 입장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반동분자잖아요. 반동분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의 생활을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요독 수용소니 하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삶만큼이나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겠죠. 왜?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든 반동주의자니까. 저의 일상을 들어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중등도 당뇨 환자거든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이에 훅 하고 당뇨가 찾아왔어요. 눈이랑 발에 이제 합병증까지 있는데 물론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잘 되겠어요, 관리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국산품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좀 저품질이더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제품을 직구로 구매해서 먹고 있거든요. 저가되면 못 먹겠죠. 직구는 뭐 꿈도 못 꾸겠죠. 국제 제재 대상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북한이 제재 받듯이 그때는 한반도 전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텐데 언감생심 가능이 나겠습니까? 직구 따위가 직구식이나 되는 게 가능이 나겠어요? 아무튼 뭐 영양제를 먹고 나면 저는 이제 간단히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이 당 관리에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합니다. 왜? 적화 후에 만약에 제가 살아남아 있다면 저는 100%의 확률로 강제 노역이 이루어지는 수용소에 있게 될 테니까 거기서 아침이라고 스트레칭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세수를 하는데 이것도 못하겠죠. 우리가 수용되는 수용소는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북계 땅일 거니까 물 나오겠어요, 물이 거기에?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을 먹습니다.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산 저가 오트밀을 먹고 있어요. 500g이 한 2,000, 한 4, 500원 정도 하는데 싼 맛에 그리고 그냥 귀리밥을 먹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오트밀로 된 걸 사 먹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챙겨 먹을 수가 없겠죠. 수용소에서 뭐 강냉이나 감자라도 꾸준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식사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는데 뭐 이것만큼은 뭐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하루 종일 강제 노역하게 될 텐데 운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몸이 사가가지고 아마 죽게 될 지경이 될 거예요. 저는 원래 점심은 굶고 있는데 허기가 지면 가끔 이렇게 무가당 두유를 하나씩 마시거든요. 이런 거 없겠죠. 강제 노역소를 가면은 그런 데서 점심을 챙겨주겠습니까? 밥이 있겠어요. 뭐 당연히 똑같이 굶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요. 카페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이것저것 기사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럽니다. 이런 거 없겠죠? 이런 거 없겠죠? 인터넷 따위가 있을 리도 없겠죠? 간혹 북한의 상류층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가지고 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해외랑은 다 차단되는 겁니다. 인터넷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컨텐츠 따위는 없습니다. 소소하게 이 재미삼아 하는 게임 같은 것도 없어요. 뭐 장군님 낱말 맞추기 뭐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조차도 불가능해요. 그 저급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 스마트폰, 모양새만 스마트폰인 그런 혜택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수용소에 있을 테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찌든 반동분자잖아요. 책을 볼 시간도 없겠죠. 뭐 감히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되겠죠. 강제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가끔 병원을 갑니다. 못 가겠죠, 이제는. 저 아파요. 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병원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야, 이놈 봐라. 이거 아파서 일을 못하네. 그러면은 뭐 식량이나 축내는 버러지 아닌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죽어나가겠죠. 아주 쉽게, 아주 손쉽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겠죠. 죽임을 당하겠죠. 혹 설령 병원을 간다 해도 처방이 되겠어요? 제게 필요한 처방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의사 선생님과 다양한 처방을 두고 상황에 맞는 약을 선택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TV도 보지 못합니다. 컴퓨터도 하지 못해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생각한 그런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식사를 하고 나면 운동도 해야 돼요. 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뇨 환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질병들이 운동을 필수로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2시간가량을 꾸준히 걷고 있는데요. 수용소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수용소에서 그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총 맞아 죽기 딱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캄캄하니까. 전기가 있겠어요, 전기가? 호롱불이나 뭐 촛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네요. 수용소란 그런 곳이니까 강제 노역에 지쳐서 마냥 골아 떨어지겠죠. 그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잠들 겁니다. 이런 일상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상의 일상들도 지금까지의 경우도 그나마 우리가 조카 이후에 살아남아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겁니다. 그 현실이 비참하니까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현실 오면 뭐 그냥 자살하면 그만이지.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우리 개개인의 고통은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 족같은 현실이라고 그 현실을 원망하면 내가 죽어버려도 고통이 끝이 납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소중한 친구들, 아끼는 지인들, 어떡하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700만 가량 되거든요. 북한 인구는 2,700만 정도가 됩니다.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적화가 되면 남한의 1,000만은 해외로 튈 거고 2,000만은 숙청할 거다. 그러면 3,000만이 사라지죠. 2,700만이 남는 겁니다. 북한 인구하고 똑같아졌죠. 북한은 성군 정치를 해요. 내부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선전을 합니다. 우리가 미제 식민지인 남한을 통일하면 남한의 부는 우리 것이 된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 전부 다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다. 우리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참아라. 지금 우리가 핵미사일 연습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하는 거 돈 많이 드는데 이거 쓰는 거 너희들 좀 참아라. 나중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적화통일하면 남한을 우리가 차지하면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화가 된 이후에 그 부를 가지러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이주해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부를 그들이 다 차지하겠죠. 집 한 채 살려면은
일생이 얼마나 고단해야 됩니까? 그 고단함을 이기고 이겨서 집 한 채를 사는데 이걸 고스란히 다 뺏기는 거예요. 살아남은 우리나라 사람 2,700만은 북쪽으로 강제 이주당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 2,700만도 결국은 싹 다 죽게 됩니다. 1,000만이 해외로 튄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적화가 된다라고 신호가 나오겠습니까? 낌새나 느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훅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적화가 된다면. 근데 어떻게 튑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좌파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보다 좌파가 훨씬 더 빨리 죽어요. 훨씬 더 우선순위로 숙청됩니다. 왜냐? 북한 입장에서 좌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적화되는데 크게 일조했으니까 그 공을 치하하겠다. 그래서 뭐 한 자리씩 주고 불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좌파가 북한에게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좌파들이 개돼지라는 겁니다. 선동하고 쉽게 선동당한 이력, 이러한 과거, 이게 북한 권력층에게 얼마나 불안 요소겠어요. 머리에 띠두르고 예? 이 광장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온 게 뭐예요? 허구한 날 투쟁 이렇게 먹고 살았던 인간들 아니에요.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가짜를 진실로 만드는 이런 선동에 능한 인간들 아닙니까? 김정은 눈에 이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보이겠어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숙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좌파들은 모조리 다 죽습니다. 뭐 공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좌파는 적화 후에 더 잘 살 거다. 아니죠.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가장 협조했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예? 당시 자유 베트남의 야당 당수였던 사람 어떻게 숙청됐죠? 남로당을 만들어서 조선공산당 이걸 통합하는데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온갖 간첩 혐의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김원봉도 있죠. 김원봉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전 재산 싸들고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 교포들은 왜 개처럼 살았겠어요? 좌파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지위고하, 적화의 공로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부를 나누려고 하겠어요?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겠어요? 우리 우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강제 노역하다가 지쳐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죽게 될 거예요. 왜? 유일신을 믿으니까. 김정은이 신인 나라에서 종교가 가당키 나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또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송두율이라는 사람이 있죠. 서울대 출신으로 해외 거주 중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고 노동당에 가입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죠.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나치 시절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후 처리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량 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에 제출했어요. 보고서로. 이해가 되십니까? 나치 시절의 유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게요. 베트남 호치민한테 대량 학살 방법을 전수한 게 김일성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월남의 전후 처리를 예로 들면 강제 노역에서 하루 한 끼만 먹였습니다. 월남이 강제 노역을 하면 사람들에게 그 수용자들에게 하루 한 끼만 먹인 거예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무려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700만 명이 5년 이내에. 김정은은
더 하겠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무감각하고 지나치게 무지한 겁니다. 자유가 하나씩 하나씩 박탈되어 가고 있음에도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설마 하는 무사한일 뿐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언론인을 구속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부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증상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잖아요. 너무 늦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박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때입니다. 우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선 내 가족을 설득해서 알게 해야 되겠죠. 좁혀서라도, 자식이라면 굶겨서라도, 하다 하다 안 되면 가족의 연을 끊겠다라는 각오와 절박함으로도 그런 것으로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이 참혹해져가는 이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데도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진짜 그 사랑의 크기만큼 설득하고 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를 살리는 길이고 또 이것이 쌓여가면 국가를 살리는 길이 되니까요. 심지어는 국가를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찬란한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길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은 정말 귀하고도 가치로운 일입니다. 보상은 역사에 기록돼서 대물림 되는 것으로 받게 될 테니까 우리 우선은 실천하기로 합시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